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평범한 30대 초반의 남자입니다. 저에게는 정말 못난 아버지가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시고 의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시며 남들에게는 누구보다 친절했던 아버지는 집에만 들어오시면 저와 남동생, 어머니를 괴롭히는 못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학교를 졸업할 무렵까지 아버지의 폭언과 폭력 속에서 자랐고 참다 못한 어머니는 결국 이혼을 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생계는 어려웠지만 그 어느 가족보다 똘똘 뭉쳐 잘 살아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잡고 결혼할 여자를 만나게 되기까지 한 번도 아버지와 연락은 한 적이 없습니다. 보고 싶다는 연락을 아버지에게서 받기는 했지만 그때 그 트라우마가 되살아날 것만 같고 아버지를 만나는 게 어머니에게 나쁜 짓을 하는 것만 같아 얼굴로 보지 않고 살다가 아내를 어머니께 보여드린 날 처음으로 어머니는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그래도 부모고 아버지가 없었으면 너도 없는 건데 아주 모른 채 살 수는 없지 않겠냐며 그래도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알리기는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결혼할 여자가 생겼고 곧 식을 올리겠다는 말을 했고 아버지께서는 며느리가 될 사람 얼굴만이라도 보자며 저희를 찾으셨습니다. 설마 이제는 그때 그 성격이 바뀌셨겠지. 아들이 결혼할 사람인데 이상한 말씀은 하시지 않겠지란 생각으로 아내와 함께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에 제가 보기에도 골격이 크시고 배도 조금 나오신 풍채가 좋은 분이었는데 지금 제 눈앞의 아버지는 정말 눈 주위가 꿈뻑 들어갈 정도로 앙상하게 마른 모습이셨습니다. 얼굴도 가만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절대 제 아버지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을 만큼 많이 변한 모습에 그토록 미워했던 아버지가 가엽게 느껴졌습니다. 이혼은 어떤 대학에 들어가서 무슨 노력을 했고 어떤 직장을 갖게 되었으며 결혼을 결심하게 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너무 궁금해하시던 아버지는 제 이야기가 끝날 때쯤 옆에서 지켜봐 주지 못해 미안하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아버지가 없는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제가 했던 모든 고생과 고민들이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기분이었고 이내 아버지를 껴안고 크게 울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에 비워진 아버지의 자리가 너무 고생스럽고 힘들어서 그만큼 아버지를 미워했었지만 초라한 모습의 아버지가 진심 어린 사과를 하니 저도 모르게 다 용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어머니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지만 제 결혼식에 아버지가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는 첫 만남이 끝났습니다. 그 이후로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아버지를 몇 번 더 만나게 되면서 첫 만남 때는 몰랐던 아버지의 상황을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와 이혼을 하신 후 다른 분과 재혼을 하셨는데 금전 문제로 어떤 다툼이 있어 오래지 않아 다시 이혼을 하게 되셨고 친구분을 믿으셨다가 큰 돈도 잃고 그 이후로 신장에 문제가 생겨 하루하루 투석기에 의존해 살아가고 계신다는 점까지 정말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수록 어린 시절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보다는 정말 가엾고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쯤 아버지께서 제게 넌지시 신장 이식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정확히 제게 신장 기증을 해달라는 말씀은 없으셨으나 뉘앙스나 말씀하시는 분위기로 봤을 때 제가 아버지께 신장을 기증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상황을 몰랐을 때라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치부했을 텐데 이미 많이 아버지를 속으로 용서한 상태이며 하루 3시간씩 투석기에 의존해 살고 있는 모습을 보았던 터라 저도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해드려야 하나 아니면 그냥 모른 채 살아야 하나 정말 많이 고민을 하고 고민을 했을 때 그래도 못난 아버지이지만 제게는 하나밖에 없는 아버지이고 힘들게 사시는 모습보다는 건강하게
잘 사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기증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는 한사코 거절하시다가 이내 너무 고맙다며 제 손을 잡고 펑펑 우셨습니다. 앞으로 그동안 못했던 아버지 노릇을 하면서 남은 생을 사시겠다며 우시는데 그 모습을 보니 잘한 결정이라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칠 후에 병원에 들려 이식을 위한 다양한 검사들을 받았고 친자 관계라도 조직이 안 맞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지만 다행히도 거부 반응 없이 잘 맞다는 결과를 들었습니다. 결혼식 전 입원 기간까지 고려해 날짜를 잡고 수술을 기다리던 중에 아버지께 신장을 이식해준다는 사실을 아내에게 들키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한사코 반대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의 과거를 알고 무엇보다 신장 이식은 작은 수술도 아니고 후유증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결정을 어떻게 쉽게 할 수 있느냐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래도 결정에 번복이 없으니 아내는 이 사실을 저희 어머니에게 알렸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노발대발하셨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네 신장을 내어주려고 하냐며 효도를 하고 싶으면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수술까지 네가 왜 받냐고 엄청 크게 화를 내셨습니다. 만약 수술을 하게 되면 평생 너를 안 보고 살 거라는 어머니의 말을 더 이상 묵살할 수가 없어 수술을 받기 2주 전 아버지에게 현재 상황을 솔직하게 이야기 드렸습니다. 정말 좋은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집안의 반대가 너무 심해서 일이 어려울 것 같다라고 신장 기증자를 같이 찾아보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를 잘 모시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아버지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결정을 번복한 게 제가 물론 큰 잘못을 한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아버지가 제게 애비를 갖고 노는 거냐, 사람 목숨이 너한테는 그렇게 가볍냐, 아들한테 콩팥 하나 받는 게 뭐 그리 잘못이냐, 옛날에 애비가 니네들한테 해코지했다고 지금 복수하는 거냐 며 막말을 퍼부으셨습니다. 저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몹시 당황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전의 모습은 기억이 나지 않을 만큼 초라하고 약해진 모습이었는데 지금 제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은 어릴 적 트라우마가 떠오를 만큼 몹시 경향되고 무서운 모습이셨습니다. 저는 어린 날 작은 방에서 혼나던 그때 그 일이 떠올라 가슴이 두근두근거리고 땀이 나 다음에 다시 이야기를 하자며 자리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동안 손발이 떨리고 가슴이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게 하루에도 몇 통씩이나 전화가 아버지께 왔습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지금 상황을 어머니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겠냐 라며 달래듯 전화도 왔다가 당장 수술 받으러 가자며 네가 꾸물거리다가 내가 죽게 생겼다며 호통도 치시고 종잡을 수 없을 만큼 감정 기복이 심하셨습니다. 일주일을 그렇게 전화에 시달리다가 결국 아버지께 죄송하다고 신장 기증은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예전처럼 서로 연락하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통화도 차단하고 혹여나 제가 사는 곳을 알까봐 제가 드렸던 말 중에 무슨 문제가 될 만한 게 있는지 곰곰이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다행히 제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게 없어 앞으로 남은 저의 결혼식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을 3일 앞둔 어느 날 사고가 터지게 되었습니다. 신호를 건너다 낯선 차에 치이게 되었는데 차에서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리더니 쓰러져 있는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습니다. 사고가 생각보다 크게 나지 않아 정신은 또렷했던 저는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면 큰일 날 것만 같아 골목길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절대 안 끌려가려고 신호등을 붙잡고 매달려 있었고 2명의 남자들은 저를 끌고 가려 용을 쓰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제 고함 소리를 들은 아주머니 한 분이 다가오자 그 남자들은 도망을 갔고 추후에 경찰에 방금 있었던 일을 신고했습니다. CCTV가 없던 곳이라 범인을 잡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봐두었던 차 번호와 근처 주차되어 있던 차들의 블랙박스 영상을 얻게 되면서 범인을 잡게 되었고 조사를 통해 알게 된 내용은 저희 아버지의 사주를 통해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만난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듣기론
신장기증이 물거품이 되자 사람을 시켜 저를 데려오라고 했다고 합니다. 정말이지 어이가 없는 상황에 소름이 끼치고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정말 제가 가졌던 동정심과 쓸데없는 감수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만 같아 너무 화가 나고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는 말이 다시금 실감이 났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납치에 관한 혐의로 실형을 살게 되셨고 결혼을 한 지금 저는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아버지가 저를 찾을 수 없는 타지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란 사람에게 2번이나 버림받은 제 마음의 상처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